자, 지금 보시면 이제 A5 데이터베이스 삭제 생성 선택인데 요거는 그냥 아는 거니까 빨빨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얘는 드롭이죠. 드롭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if exists, 그 다음에 A5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마찬가지로 create라고 쓰고 데이터베이스 쓴 다음에 A5 여러분들이 이거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use 해가지고 마찬가지 A5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use A5. 그래서 요거까지 한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 여러 줄이 실행되는데 또 이게 실행하려니까 실행이 안 되네요. 여러 줄 지금 보니까 실행이 됐네요. 이렇게. 이게 보니까 단축키를 강사가 바꿀 때 뭐 잘못 바꾼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UI 해가지고 키 해가지고 여기서 SQL 검색하면 SQL 스크립트 실행이라 해가지고 요걸 바꿨잖아요. 강사가 자꾸 이제 요거를 했는데 원래는 F9를 눌렀을 때 요걸 바꿨어야 되거든요. 요걸 바꿨어야 되는데 상관없어요. 그러면 뭐가 상관이 없냐면 어차피 요걸 바꿔도 뭐가 되냐면, 제가 아까 여러분들 컨트롤 엔터 했을 때 이게 에러가 나는 게 뭐냐면, 컨트롤 엔터는 사실 한 줄 한 줄 실행할 때만 실행할 수 있는 녀석인 거거든요. 한 줄 한 줄.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F9로 바꾼 거는 F9를 누르면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을 이제 실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해요. 그래서 잘못 바꾼 건 아니에요. 잘못 바꾼 건 아니까 강사가 이제 사실 이제 잘못 키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한 번에 드래그해서 F9 누르시면 여러 줄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부서 테이블 생성 및 홍보 부서 기획 부서를 추가를 해달래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회사를 들어갔대요. 회사 들어가지고 의뢰를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자, 업무를 전산화하는 중에 이제 부서가 두 개 있대요. 뭐 어떤 부서? 홍보 부서, 그 다음에 기획 부서. 자, 그러면 create 해가지고 테이블 한 다음에, 자, DPT가 뭐냐면 디파트먼트의 약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ID가 넣을 건데 ID. 자, ID를 넣으실 때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 이제는 넣을 때 ID, 그 다음에 int unsigned라고 여러분들이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낱널 마찬가지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오토 인크리먼트를 걸 건데, 일단 부서 번호 자체는 뭐예요? 부서 번호 자체가 음수가 나올 일은 없단 말이에요. 음수가 나올 일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낱널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unsigned도 걸어주시고, 그리고 이 오토 인크리먼트가 걸려 있으려면 제가 아까 외우라고 했는데 뭐가 걸려 있어야 된다 했어요? 뭐가 걸려 있어야 된다고요? 자, 프라이머리 키 걸려 있어야 됩니다. 자, 프라이머리 키가 안 걸려 있으면 여러분들 오토 인크리먼트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거 무조건 걸어주시면 되고, 이 프라이머리 키를 여러분들 요렇게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안 쓰고 여기다 이렇게 쓰고 프라이머리 키 한 다음에 아이디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한 줄로 쓰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줄로 쓰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레지데이트라고 써주시고, 데이트 타임도 마찬가지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낱널 똑같이 써주시면 되고, 웬만하면 다 낱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임도 마찬가지죠. 자, 저는 캐릭터 차 100 정도 이렇게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낱널 마찬가지로 써줄 건데, 여기다가 이제 부서 이름 자체가 중복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 뭘 걸어줄 거냐면 유니크라는 키를 걸어줄 겁니다. 유니크. 자, 이 유니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유니크하다 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아이디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리 키로 해가지고 주키로 삼고, 그 외에 중복되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유니크를 걸어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다 했죠? 한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를 여러 개 걸 수 있다 했나요? 아니라 했죠. 불가능합니다. 한 테이블에는 무조건 프라이머리 키를 하나밖에 못 걸어요. 그래서 나머지의 유일성을 지녀야 되는 컬럼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 컬럼 같은 경우 유니크를 걸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회원 가입할 때 로그인 아이디, 당연히 로그인 아이디는 유니크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이메일 유니크 해야죠. 그죠? 그런 것들은 유니크 키를 걸어준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원 테이블 생성을 해달라고 하죠. 일단 사원 테이블 생성하기 전에 DPT부터 먼저 생성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인설트 해야죠. 인설트 into, 그 다음에 DPT라고 써주시고요. 자, set 한 다음에 레지데이트 같은 경우는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now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임 같은 경우는 네임이 두 개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요게 여러분들 이거 다운표 아닙니다. 이거 다운표 아니고 백틱인데 강사가 백틱으로 요걸 감싸준 이유는 뭐냐면 가끔씩 네임이라 썼을 때 이게 이제 문법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백틱을 쓴 건데 사실 백틱으로 감싸지 않고도 상관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큰 의미는 없다. 근데 가끔씩 요게 문법적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일부러 그냥 백틱으로 감싼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는 뭐래요? 하나는 홍보부서라고 하니까 홍보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기획부서라고 하니까 기획부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추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요거 드래그해서 실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해서 무조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잘 생성이 됐는지 무조건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홍보부서 기획부서 잘 들어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원 테이블 생성 및 홍길동 사원, 홍길동 임꺽정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2명은 홍보부서고 1명은 기획부서인 걸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create라고 쓰시고 테이블 쓰신 다음에 emp 테이블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얘도 누구랑 똑같냐면 거의 비슷하냐면 요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id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거는 굉장히 비슷하다. 자, 근데 이제 얘는 뭐가 있어요? 얘 뭐가 있냐면 지금 일단 이름도 있어야겠죠. 그죠? 이름. 근데 요거는 그냥 일반 이름이 아니라 사원이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원 이름이 유니크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왜냐면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네임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차 해가지고 100자 써도 되고 50자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설정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난널. 그 다음에 부서 이름을 적어줘야 되는데 부서 이름은 뭐다? DPT name이라고 이런 식으로 써줄 겁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한 50자 정도 쓸까요? 난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냥 아니다. 100자 정도 씁시다. 그냥 100이라 쓸게요. 자, 마찬가지로 실행해주면 되고. 자, 지금 여기서 오타가 났나 보네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난날 여기가 난날 뭐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되고요. 자, 1064 이런 식으로 뜬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타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create table emp 그 다음에 id 잘 됐고 name 잘 됐고요. 차 난널 dpt name도 잘 됐는데 여기서 오타 났네요. char을 써야 돼. char을 써가지고 자, insert into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홍길동, 홍길송, 임꺽정 사원을 추가해주면 되는데 그쵸? emp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set 레지 데이트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now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현재 시간이 반영되죠. 그 다음에 name 같은 경우는 얘는 뭐예요? 홍길동 써주고,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부서? DPT 얘는 홍보부서 사람이라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몇 명이 있어요? 세 명이 있죠. 하나는 홍길순, 하나는 임꺽정. 그죠? 자, 임꺽정은 기획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마찬가지로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셀렉트 해가지고 무조건 확인을 하세요. 자, 여기다가 emp 써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홍보 기획 나오죠.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홍보랑 마케팅은 다른 말인데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한테 우리가 이제 이 테이블을 설계를 하는데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홍보부서를 마케팅으로 변경을 해달라라고 돼 있대요. 왜냐면 홍보부서가 마케팅으로 바꾸는 게 조금 더 전문적인 것 같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꾸래요. 그러면 바꾸는 걸 어떻게 한다 했죠? 업데이트라 했죠. dpt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set name을 뭘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네임 자체를 자, 지금 어떤 거를 마케팅으로 뭐를 where 그 다음에 네임 자체가 뭐인 부서? 홍보인 부서.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꿔주면 되는데, 자, 근데 이렇게 바꾸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당연히 바뀌죠. 그죠?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생각해보세요. 자, 집중해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꿨다고 해가지고 이 사원 테이블, 지금 제가 DPT 테이블을 조회를 해야죠. 자, DPT 테이블은 지금 마케팅 부서로 잘 바뀌었어요. 근데 마케팅 부서로 DPT 테이블은 바뀌었지만 그게 EMP한테 영향을 끼쳤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왜냐면 사원 테이블이랑 지금 부서 테이블은 엄연히 다른 테이블이에요. 자, 집중해서 들으세요. 코드 일단 쓰지 마시고 화면을 보세요. 자, DPT 테이블이랑 EMP 테이블은 엄연히 다른 테이블이죠. 그죠? 다른 테이블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DPT 테이블 바꿨다 해가지고 그게 EMP한테 영향을 끼치나요? 아니죠. 그죠? 지금 EMP 테이블은 DPT 네임 여전히 뭘로 남아있어요? 홍보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건 실제 실무자들도 가끔씩 실수하는 부분인데 내가 어떤 특정 테이블에 있는 테이블을 바꿨다 해가지고 그 테이블과 연관되어 있는 것까지 같이 바뀐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닙니다.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업데이트해서 누구를 EMP 테이블을 똑같이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업데이트해서 EMP에 있는 누구를 DPT 네임을 어떤 거? 얘도 마찬가지로 홍보 얘를 마케팅으로 바꿔주는데 어떤 부서의? 당연히 웨어 써가지고 웨어 네임 어떤 거? DPT 네임의 홍보인 녀석들을 이렇게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꿨는데 자, 바꾸면 잘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안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바뀌어지긴 하는데 근데 자, 생각해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매번 이제 이렇게 바꾸는 게 좋다 안 좋다? 굉장히 귀찮은 거죠. 자, 이번에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또 사장님이 야, 마케팅을 다시 홍보로 변경을 해달래요. 왜? 다시 홍보로 변경하는 게 조금 더 다시 이제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죠. 부서명만 홍보에서 마케팅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사원 테이블도 다 같이 바꿔줘야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테이블이 두 개니까 괜찮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DPT 테이블과 연관되어 있는 테이블이 5개, 6개래요. 그러면 그거 다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건 좋은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가 바뀌었다 해가지고 다른 것까지 다 바꿔줘야 되는 거는 굉장히 불편한 방식이에요. 근데 어쨌든 바꿔달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다시 마케팅을 뭘로 바꿔달라? 마케팅을 어쩔 수 없이 또 홍보로 바꿔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EMP도 바꿔야 되고 마찬가지 DPT도 동일하게 뭘로 해달래요? 요거를 홍보랑 마케팅을 또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하면 잘 바뀌어요. 그죠? 잘 바뀝니다. DPT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잘 바뀌어요. 안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뀐단 말이에요. 자, 근데 또 뭐라고 하냐면 또 뭐라고 해요? 사장님이 3일째 내가 처음 결정이 잘 맞은 것 같아. 실제 이런 사장이 있으면 진짜 스트레스 속된 말로 이빠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적인 결함을 발견한 거죠. 왜냐면 일단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린 을의 입장은 어떻게 하라고요? 까라면 까는 게 그게 바로 회사 일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 바뀐다 안 바뀐다? 마찬가지로 잘 바뀌어요. 안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잘 바뀝니다. 바뀌긴 하지만 구조적인 결함이 발생을 했다. 이해되시나요? 자, 왜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마케팅 부서를 홍보로 바꾸던 홍보 부서를 마케팅으로 바꾸던 그게 사원 테이블도 그게 영향을 끼쳐야 되니까 사원 테이블에 있는 부서 DPT 네임도 홍보에서 마케팅에 홍보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홍보부서 사람인지 마케팅 부서 사람인지 그거를 내가 DPT 네임이라는 걸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 그게 DPT 테이블에 있는 부서명이 바뀐다 해가지고 그게 EMP 테이블에 있는 사원한테 영향을 끼친다 안 끼친다? 안 끼친다고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강사가 어떤 걸 핵심으로 말씀드린지? 안 바뀐다.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설계하는 거는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좋지 못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구조를 바꿀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바꿀 거냐면 제가 사원 테이블에 부서 이름으로 우리가 세팅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름이 아닌 뭘로 기억하게 한다? 번호로 기억하기 위해서 알터 테이블에서 여기다가 EMP 테이블에 추가를 할 거예요. 어떤 거? 컬럼. 그 다음에 DPT ID라는 걸 추가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음수 금지. unsigned GNED. 자, 그 다음에 난널까지 이런 식으로 써줘야겠죠. 그죠? 자, 추가해주면 되고요. 당연히 이 DPT ID를 추가했어도
EMP 테이블 까보면 추가는 되긴 하지만 당연히 0으로 돼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번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번호 같은 경우는 DPT 테이블을 까보면 알 수 있어요. 자, DPT 테이블 보면 지금 마케팅 부서의 번호가 뭐예요? 1번이고 기획 부서의 번호가 뭐예요? 2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수정을 해야죠. 업데이트 해가지고 EMP set 뭐를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의 지금 DPT ID를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DPT ID를 뭘로? 1번으로. 근데 어떤 거를? where 뭐인 사람들? DPT 네임이 뭐인 애들? 마케팅인 애들. 자, 그러면 마케팅인 애들은 DPT ID를 1번으로 바꾸고, 그러면 홍보부서, 기획부서인 녀석은 뭘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ID를 2번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바꾸고 나서 EMP 테이블 까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DPT 네임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당연히 필요 없죠. 자, 필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칼럼을 제거를 할 겁니다. 알터 테이블, 그 다음에 EMP 드롭 뭐예요? 드롭 컬럼. 어떤 걸 삭제한다고요? 바로 DPT 네임을 제거를 한다. 자, 그러면 제거를 했더니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EMP 테이블만 딱 봐서 이 DPT ID가 1번인 건 알겠는데 얘네가 정확하게 어떤 부서인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1번이 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것만 봐서는 모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래서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임명록이라는 거는 회사의 인원이 누구누구가 있냐, 그런 이제 뭐 출석부 비슷한, 출석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회사에 누구누구가 있냐, 그런 걸 이제 임명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임명록을 제출을 해서 우리한테,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갖다 달래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져다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자, 요거를 추출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 있다. 자, 여기다가 요거는 저만 할게요. 자, 여기다가 HTML 다음 진행 해서 뭐야, 데이터가 왜 없어? 어디에 지금 돼 있는 거가? 포맷 세팅 저장이 여기 저장되는구나. 템프 아이고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것 좀 열어볼게요. 유저 앱 데이터 드라이브, 이거 좀 제가 찾아볼게요. C 드라이브 앱 데이터 사용자 유저, 여기에 보면 앱 데이터에 있고, 어디에 있다는 걸 로컬 템프 좀 봅시다. 여기 있네요. 템프에 제가 방금 저장한 게 있을까요? HTML이라고 해서 안 보이네요. 수정한 날짜 오늘 날짜 걸로 보면 이렇게 봐서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렇게 나와. 파일 네임이 테이블 유저 안에 있네요. 그러면 다시 볼게요. 제가 뭘 보려고 하냐면 유저 사용자 여기에 있다. 그러면 여기에 HTML 파일이 있나? 있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꺼내왔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뭐예요? 사장님한테 임명록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사장님한테 이걸 보여드리고 했는데, 사장님이 이걸 보고, 홍길동은 이런 날에 들어왔고, 홍길순이 이런 날에 들어왔고, 임꺽정은 이런 날에 들어왔구나 라는 것까지는 알겠대요. 근데 DPT ID는 뭐냐? 1번이 뭐고 2번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장님한테, 자, 사장님 이게 바로 SQL이라는 건데 SQL에서 select라고 쓰시고 from 한 다음에 dpt라고 쓰시고 여기다가 where 그 다음에 id 1이라고 쓰시면 이 부서가 어떤 부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잘리겠죠. 여러분들 뭐 이걸 왜 이거 사장님한테 이걸 하라고 직접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부서명을 이렇게 알려줄 수는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뭐다? 비효율적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 사장님한테 이렇게 알려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만들었다고요? 뭘 만들었어요? DPT 테이블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뭘 만들었어요? EMP 테이블 만들었죠. 그죠? 자, 여기다가는 얘는 EMP 테이블, EMP. 자, 그러면 이 녀석은 DPT 이제 부서 테이블, 그 다음에 얘는 EMP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DPT에는 데이터가 현재 몇 개 있어요? 몇 개 들어있죠? 하나, 두 개 들어있죠? 그죠? 두 개. 그러면 EMP에는 데이터가 몇 개 들어있어요? 몇 개 있죠? 세 개 있잖아요. 세 개. 홍길동, 그 다음에 홍길순, 그 다음에 임꺽정, 이런 식으로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이제 뭐예요? 얘는 지금 현재 마케팅, 그죠? 마케팅. 그 다음에 얘는 기획부서예요. 그러면 얘는 번호가 뭐예요? 1번이고 얘는 번호가 2번이죠. 그 다음에 얘는 홍길동, 그 다음에 얘도 홍길동, 얘는 홍길순, 그 다음에 임꺽정이죠. 그럼 얘네들은 그냥 각각 얘네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번호가 뭐예요? 얘는 1번, 얘도 1번, 얘는 뭐예요? 2번, 그 다음에 3번이죠. 그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장님이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요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얘네들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어떤 부서인지까지 같이 해서 지금 달라라는 거예요. 달라.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입력록을 생성해가지고 드렸는데 당연히 조회법을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니까 혼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자, 지금 한 게 여기까지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상한 데이터가 생성되어서 혼났다. 혼났다라는 거는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 항상 제가 DPT랑 EMP를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데이터가 여러분들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상하게 데이터가 나왔죠. 그죠? 이상하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무지성 조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지성 조인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지금 이 1번이라는 게 어떻게 연결된 거냐면 이 1번이 하나, 둘, 세 개 연결된 거고, 그 다음에 2번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연결된 거냐면 하나, 둘, 셋. 즉 요게 조합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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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1번, 3번 요렇게 조합이 하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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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에 대한 조합이 하나 해가지고 총 몇 개? 6개가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지성으로 조인이 돼가지고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홍길동은 뭐예요? 홍길동은 마케팅 부서가 맞죠? 그죠? 맞아요. 근데 여기 보면 마케팅 부서, 기획 부서에 홍길동 있어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요? 틀린 말이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왜 그렇다? 지금 무지성으로 지금 조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얘네들이 이런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가 있는데, 얘네들은 EMP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은 뭘 또 가지고 있냐면 부서 아이디, DPT 아이디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죠? 아까 제가 부서 아이디 추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얘네들의 부서 아이디가 뭐예요? 마케팅 부서 애들은 부서 아이디가 1번이고 얘도 1번이고 얘는 기획부서니까 2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인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무지성으로 조인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조인을 해야 되냐면 이 번호랑 이 번호가 같은, 즉 DPT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랑 EMP 테이블에 있는 DPT 아이디가 같은 녀석들만 조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조인을 할 때 어떻게? 마케팅은 마케팅끼리, 기획부서는 기획부서끼리 조인이 돼가지고 그 결과를 지금 뭐 해야 된다? 출력을 해가지고 사장님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사용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너 조인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뭘 쓸 수 있다? 이너 조인. 근데 여러분들이 이너 조인 해도 지금 요거는 요렇게 쓴 거랑 그냥 똑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요렇게 쓰나 지금 요렇게 쓰나 같은 결과가 나와요. 보이죠? 얘나 똑같은 결과예요. 이해되시나요? 위 두 결과는 무지성 조인이다. 로 같은 결과가 나온다. 자, 근데 같은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뭘 해야 되냐면,
조인에서 조건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 자, 그러면 이너 조인에서 조건을 걸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바로 뭐냐면 on이에요. on.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EMP를 쓸게요. 자, EMP, DFT 뭐 순서는 크게 상관없는데 일단 쓸게요. 여기다가 on이라 쓰면 조건을 부여할 수 있어요. 조건. 자, 그러면 EMP에 뭐가 있다고요? EMP에 자,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EMP 한 다음에 DPT ID라고 쓰게 되면 이건 뭐냐면 EMP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DPT ID다라고 여러분들 해석하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시 이게 뭐라고요? EMP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DPT ID. 그러면 그거랑 뭐 여기다가 DPT가 가지고 있는 ID랑 같은 걸 조인해라. 자, 이런 분들 계세요. 강사님 이거는 저 프로그램 언어 배웠는데 이건 같다가 아니잖아요. SQL에서는 이게 같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나온다? 자, 보이세요? 자, 보시나요? 자, 아까는 무지성 조인 해가지고 데이터가 복잡하게 6개가 나왔는데 2 곱하기 3 해가지고, 근데 이제는 정확하게 조인한 결과. 자, 그러면 이너 조인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어렸을 때 집합 배운 적 있죠? 집합. 지금 컴공 다니시는 분들도 컴공 다니는 분은 집합에 대해서 안 배우겠지만 집합하면 여기 보면 요 안쪽 요거 있죠? 요거 여기 공통점 요걸 뭐라고 하냐면 이너 조인이라는 거예요. 이너 조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너 조인이에요. 자, 여튼 요런 식으로 같은 걸 조인해 가지고 우리가 뭐 한 거다? 준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지금 뭐예요? 자, 여기 보면 ID, 레지데이트, 네임 여기까지 DPT ID 있죠? 여기까지는 지금 어디 거예요? EMP 테이블 거고. 자, 여기서 ID, 레지데이트, 네임 거는 어디 거예요? 당연히 DPT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출력할 때 내가 만약에 별 앞에 EMP.별이라 쓰면 이건 뭐냐면 EMP의 모든 걸 출력할 수 있어요. 자, 보이죠? EMP의 모든 거. 그죠? 그러니까 EMP의 모든 걸 출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EMP의 모든 걸. 근데 자, 지금 EMP의 모든 것만 출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홍길동과 홍길순과 임꺽정이 어떤 부서인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여러분들 쉼표 써가지고 dpt.name이라 쓰게 되면 name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자, 홍길동은 마케팅 부서, 홍길순은 마케팅 임꺽정 기획팀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장님한테 사장님 제가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사장님 마케팅 부서입니다 라고 드리면 뭐라고 하겠어요? 좀 센스 없다고 하는 거죠. 센스 없다. 야, 도대체 아이디가 뭐고 레지데이트가 뭐고 정확하게 좀 보고용으로 제출을 해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별명을 붙일 수 있어요. 별명. 자, 별명을 뭐라고 하냐면 알리아스라고 얘기하는데, 알리아스. 그러니까 요게 이제 AS가 줄임 표현인데 얘가 뭐냐면 알리아스라고 해요. 알리아스. 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S라고 쓰시고 여기다가 여러분들 부서명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백틱. 자, 여러분들 백틱 어디 있냐면 ESC키 바로 밑에 있어요. 물결 표시를 Shift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왜 따옴표로 안 쓰고 백틱으로 감싸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문법적으로 부서명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백틱으로 감싸지 않으면 문법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명을 지을 때는 백틱으로 감싸가지고 별명을 지으셔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별명을 지을 때 이렇게도 가능하지만 이 SQL이 지능이 좋아서 지능이 좋다 해가지고 여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쓰고도 요것만 써도 그냥 네임 띄고 이렇게만 써도 요게 별명으로 들어갑니다. 자, 보여드릴까요? 뭐야? 일단 요거부터 할게요. 제가 왜 에러가 났냐면 여기 쉼표 안 붙였어. 쉼표 붙여야 됩니다. 쉼표를 지금 안 붙여서 지금 에러가 났던 거예요. 여기는 붙였는데 제가 아까 가져오면서 떼버렸네요. 자, 부서명 나오죠? 그죠? 여기 보이시나요? 부서명 나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안 써도 자, 부서명 나오죠?
그냥 띄어쓰기만 해도 돼요. AS 안 붙이고도 여러분들이 그냥 띄어쓰기로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이렇게 쓴 거는 조금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쓴 거거든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요거부터 쓰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생략해가지고 한다 해가지고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쓰다 보면 익숙해지면 이렇게 쓰는데 그게 아니면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쓰는 걸 좀 권장을 드립니다.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뭐 해야 돼요? EMP의 전부를 출력할 필요 없이 ID, 레지데이트 네임, DPT ID 사실 DPT ID는 필요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EMP.ID 자,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녀석은 부서 번호잖아요. 부서 번호. 그죠? 정확하게 사원, 죄송해요. 사원 번호죠. 사원 번호. 자, 사원 번호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EMP. 뭐예요? 네임. 레지데이트네요. 레지데이트는 얘는 뭐예요? 입사일이죠. 입사일. 입사일. 자, 그 다음에 얘는 사원명. EMP. 자, 그러면 왜 여기서 강사가 EMP. 해가지고 다 붙이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요걸 이렇게 써버리면 네임이 지금 사원에도 네임이 있고 DPT에도 네임이 있잖아요. 이렇게만 쓰면 SQL이 야 어떤 네임 말하는 건데 누구 테이블에 있는 네임 말하는 건데 몰라서 에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정확하게 어디 거에 있는 네임인지를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얘는 사원명. 이런 식으로 쉼표 여러분들 빼먹지 마시고요. 자, DPT ID는 굳이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안 써도 상관없죠. 그래서 자, 사원번호, 입사일, 사원명, 부서명. 엄청 깔끔하죠?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 AS를 다 생략한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지금 위에랑 밑에는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제가 어차피 정리해서 드릴 거니까. 자, 그러면 요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EMP. 자, EMP ID는 EMP가 가지고 있는 키죠. 그죠? 그러면 그리고 DPT ID 같은 경우는 얘는 뭐예요? DPT ID는 EMP가 가지고 있는 DPT ID는 누구 입장에서? 이 DPT 입장에서는 얘는 엄연히 다른 테이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문 용어로 외래키라 합니다. 여러분들. 외래키. 포린키라 해요. 포린키. 자, 포린키가 왜 중요하냐면 서로 참조하는 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참조. 그럼 뭘 참조하는 거예요? 지금 부서 아이디를 DPT 아이디를 통해서 서로 참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참조.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외래키라고 합니다. 이거 실제 여러분들 정책이 필기 시험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뭐 해가지고 외래키, 포린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 해도 돼요. 이렇게 했죠. 그죠? 근데 부서명이 지금 미음이 앞에 있잖아요. 나는 기억을 앞으로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억을 앞으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오더바이 쓸 수 있어요. 오더바이. 오더바이 쓴 다음에 여기서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걸 만약에 따옴표로 감싸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오더명 부서명이라 쓸게요. 부서명.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서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름차순이라 하면 기억이 제일 앞에 있죠. 그럼 기억, 니은, 미음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 하죠? 자, 적용돼야 안 돼요. 자, 적용이 안 되죠? 그죠? 몰라서 그래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옴표로 감싼 게 아니라 팩트로 감싸가지고 표현을 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됩니다. 그죠? 나오죠? 그래서 강사가 팩틱으로 감싸라고 얘기한 거예요. 강사 말을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보면 강사가 안 되는데 아무리 뭐 해도 안 돼요. 조회가 안 돼요. 가보면 이거 다운표로 감싸져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무조건 별명은 팩틱으로 감싸가지고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뭐예요? 부서명을 기준으로 해서 오름쳐서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쉼표한 다음에 사원명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부서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름차순이 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사원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오름차순을 뭐 한다? 시켜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고, 뭐 여기다가 이제 DSC라고 쓰면 DSC는 뭐예요? 이거는 역순입니다. 역순. 여러분들 DSC 쓰면 그러면 이렇게
이거는 이제 DSC를 이렇게 붙이면 부서명을 뭐한다? 역순으로 출력하는 거고, 사원명에다가 그냥 이렇게 쓰면 사원명은 오름차순으로 출력하는 거고,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홍길동 홍길동이 위로 올라간 거는 지금 부서명이 이제 DSC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는 어쨌든 그냥 이렇게 쓸 거니까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매번 여기에 보면 EMP 쓰고 그 다음에 DEPT 쓰고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쓰냐면 테이블 자체한테도 별명을 붙이는 게 가능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면 내가 EMP 테이블이라는 이름을 E로 쓰겠고 DEPT라는 테이블 이름을 뭐로 쓰겠다? D로 쓰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EMP 대신에 E라고만 쓰면 돼요. DEPT 대신에 D라고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E. 그 다음에 여기도 D. 자, 지금 요게 바로 뭐다? 실무 수준에서 사용하는 코드라고 쿼리, SQL 쿼리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이제 사장님한테 제출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됐습니다.